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입니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필인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 4천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를 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되어서 약 12배가 증가합니다.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액 부담이 증가됩니다. 총장님 이거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998년 3억 6천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를 하고 29억 원에 매도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장특공이 폐지되니까 세금이 6억 원을 넘어서 6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뭐 6억은 정도점 이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입니다.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장특공은 주택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안산 갑과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이 주요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구까지 2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를 또 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재보선을 또 치르자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유권자를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를 희화화해도 되는 겁니까? 16년 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이 나온 이광재 전 의원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작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해서 아까운 혈세 낭비 보궐선거를 또다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그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안산갑,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